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조금 시장이 지루했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어떤 약간 잔잔한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조정의 어떤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거래량은 줄이고 또 오전에 좀 낙폭이 좀 있었지만 오후에는 거의 뭐 회복하면서 한 1, 2% 정도의 약세 정도로 뭐 대부분의 종목들 뭐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제넥신 같은 기업들도 그 정도 선에서 하락을 좀 마무리했고요. 장중에 이제 뭐 미국 선물이 오전에 좀 빠지다가 오후에는 뭐 플러스로 돌아서고 지금 장 끝나고 나서는 그래도 한 0.5%에서 한 0.6%, 그리고 유럽 시장도 거의 한 1% 가까이 선물이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끝나자마자 해외 시장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은 뭐 그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뭐 조정이 좀 나오는 거고요. 주식을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시장의 어떤 변동성,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질 때 굉장히 감정이 요동칠 수 있잖아요. 이제 과거에 어떤 경험이 별로 없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음, 제가 가진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력이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경험은 그래도 적진 않거든요. 뭐 다양한 시장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시장 흘러가는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뭐랄까요, 좀, 좋은 정보를 끝까지 가져가는 거.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단기 투자도 많이 하고, 뭐 단타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그쪽에 이제 기법들을 많이 만들어 봤지만 영원하진 않거든요. 그런 기법들이나 기술들이. 언젠간 시장에 의해서 또 바뀌어야 되고 변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좋은 종목을 끝까지 가져가면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해나가고자 하는 게 제가 이 유튜브를 만든 취지가 아닐까 싶거든요. 음, 그래서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하고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제 주제는요. 뭐 그래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목표 주가가 37만 원 나왔어요. SK증권에서 최대죠. 최근에 이제 한화증권에서 35만 원 나왔었는데 와우, 뭐 이 37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붙었던 게 덱사메타손이라는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인데요. 이게 이제 영국에서 연구 결과 코로나 치료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뭐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들썩였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텐데, 요걸 이제 분석해 보면 지금 영국에서 램시마가 임상하고 있는 게 얼마나 호재가 될지를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재미난 게 같은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도 이제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 중에 이제 주식 양도세 물어보신 분들이 좀 꽤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양도세 관련된 기사 나온 거 분석하면서 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 내용들을 좀 잡아봤고요. 그럼 이제 오늘 시장 마감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0.1% 정도 올랐고 코스닥은 거의 완전 보합에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양시장 모두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장세였고요. 뭐 수급으로 보더라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동향은 양쪽에서 다 매도를 했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공이. 근데 그 규모 자체는 최근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수급은 약간 좀 무시해도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수급? 예,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선물 지수는 한 0.7% 오르면서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됐습니다. 어제 선물을 많이 팔았잖아요, 외국인들이. 뭐 오늘은 순매수했죠. 그러니까 뭐 단기 그 외국인들의 파생은요 정말 단기 성향이 좀 짙어가지고 뭐 하루 이틀 상간에 막 바로 청산하고 이러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우리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 만들면서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에 대한 어떤 음, 철학을 이제 계속 고수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외국인의 이제 어떤 파생 동향 자체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제가 이제 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해석할 때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셔도 무방합니다. 예,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장 시작 전에 이제 가장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신경 쓰였던 게 뭐냐면 당연히 이제 북한 관련 이슈일 겁니다. 네. 미국 시장 동향은 제가 오전 영상에 항상 체크해드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한 관련 이슈는 사실 뭐 어제도 이제 언급드렸지만 시장의 방향을 바꾸거나 크게 어떤 변동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재료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갑자기 또 이제 그 금강산 그리고 뭐 개성공단에 군사를 파견하겠다 뭐 이런 어떤 기사들까지 쭉 나오면서 오전에 조금 공포심을 좀 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뭐 대부분의 종목이 마이너스로 출발하긴 했지만 금세 이제 플러스로 돌아오고, 그냥 이제 장 어떤 흐름에 그냥 편승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북한 관련 이슈는 앞으로 이제 뭐 악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일시적으로 출렁일 수는 있지만 이게 뭐 큰 어떤 변동 추세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면 등락률을 보면 스페코, 예, 대표적인 방산주죠. 빅텍 이런 종목이 지금 상한가예요. 휴니드, 예, 이런 방산주들, 전쟁 뭐 관련주 뭐 이런 거 하면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예, 이제 상한가를 쳤죠. 그래서 역시나 이제 시장에서 이 북한의 어떤 악재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퍼스텍도 이제 26% 급등했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세는 일단은 뭐 시장에서 북한 악재를 짊어지고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휴마시스도 상한가 쳤죠? 네, 이틀 연속 상한가입니다. 네, 하여튼 보유하신 분들은요, 요거 제가 좀, 뭐 시장의 어떤 오늘 주요 종목이니까 설명을 드리면, 오전에 이제 쭉 밑꼬리 그리면서 밀렸잖아요. 예. 근데 거래량이 안 늘어났어요. 결국은 여기 앞에서 거래량 터진 게 6천만 주, 8천만 주 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집을 하기 위해서 거래를 터뜨린 건데, 요거 정도 되는 거래량이 발생이 돼야, 시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더 간다는 신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 시점을 잡으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휴마시스를 장기 투자를 관점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거래량이 6천만 주에서 8천만 주 이상으로 발생할 때 그때부터는 매도의 시각으로 좀 바라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그 진단키트 관련 주들은 좀 빠졌거든요. 뭐 시젠 5% 이렇게 밀렸죠. 그리고 수젠텍, 이것도 쭉 밀려버렸죠. 61선 깨버렸네요. 랩지노믹스 요거는 이제 원래부터 61선 깨면서 내려왔고, 그러니까 이게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에서 한번 다시 주목받지 않을까 그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다지 메리트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이제 뭐 진단키트 관련주 본다면 그때 영상에서도 분석해드린 대장주는 역시 시젠이다. 근데 이제 업사이드가 크진 않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 그리고 중소형 주 중에서는 휴마시스가 시총 대비해서 너무 약간 좀 저평가 국면인 것 같다. 그래서 부담 없이,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튀었으니까 신규로 잡는 건 아니고 기존에 이제 사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잡아보시면 좀 더 낫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저의 어떤 기준입니다. 워낙 저도 이제 뭐 어떤 테마주, 단기 매매, 단기 종목들에 대한 거래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쪽에 대한 나름의 또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음. 근데 진짜 큰 돈 버는 거는 중장기 투자죠.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 그리고 주요 주조주군들 흐름 통해서 한번 시장을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 플러스권으로 마감됐죠? 예. 뭐 오늘 반도체 IT 관련주들도 그냥 플러스권으로 나름 이제 양호했던 시세였고요. 아침부터 바이오 쪽이 좀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 바이오 쪽이 이제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어떤 성격을 보이는 시장이었고, 5G하고 이제 전기차 쪽, 그리고 이제 뭐 언택 위시한 뭐 인터넷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강세를 띠면서 그
업종별 순환매죠.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뭐 주도 업종 하나가 쉬고 다른 게 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뭐 순환매 도는 어떤 형태예요. 그래서 특별할 건 없고, 예. 또 이제 뭐 내일은 뭐 5G 쉬고 뭐 언택 쉬고 하면서 뭐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돌 수도 있고, 예. 뭐 그런 어떤 흐름인데요. 오늘 뭐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포인트 하나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장중에도 계속 보면서 제가 이제 갖고 있어서 이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셀트리온의 기술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네이버를 좀 언급드린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주가 궤적 자체가 셀트리온과 좀 흡사하다. 그리고 주도주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끝날 수도 없다. 예, 절대 끝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일반론이면서도, 예, 시장의 어떤 핵심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지금 시세가 끝날 수가 없어요. 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면서 좀 과열됐다 해가지고 20만원 넘어서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집중됐어요. 근데 재밌는 게 최근에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을 너무 막 뭐 며칠 상간의 수급에 너무 몰입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런 주도주는 이 실현을 소화하면서 또 다시 높은 가격에서 또 메이저가 또 사고 이러면서 혼합되면서 가는 거거든요. 예. 시장의 어떤 큰 물결과 트렌드에 의거해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수급이나 어떤 구간에서의 어떤 수급이 나쁘다 해가지고 이게 뭐 시세를 멈추거나 이러진 않아요. 예, 이거는 기존에 제가 비유를 많이 했던 차화정 섹터를 제가 두고 그때, 예, 어, 피드백을 이제 깊이 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동안 주도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리, 예,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조정 받으면서 음봉 크게 생기기도 하고 21선까지 쭉 밀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쭉 빠지다가 또 음봉 생기고 이러다가 보십시오. 결국은 오늘 툭 해가지고, 예, 다시 신고가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앞서 여기 보시면 한 달 정도, 예, 조정 보인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 가격 조정 세게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서 수급 기다리고 있는 수급들이 쪼쪼쪼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뺀 거예요. 이 21선 깰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급이 받치니까.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시간으로 딱 시세를 보는데 북한 악재 때문에 뭐 보통 종목들 다 한 2%씩은 다 빠졌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딱 받치고 있더라고요. 보합에다가 11,000주를 누가 받쳐놨어. 그러니까 던지면 다 받아내는 거야. 네. 그랬더니 그래서 느낌에 오늘 좀 이거 뭔가 있나? 예, 탁 신고가를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도주는 이제, 예, 그냥 하는 김에 셀트리온 그룹주까지 다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셀트리온도 보세요. 예, 네이버처럼 여기 이제 약간의 과열되면서 급등하면서 여기서 이제 조정을 좀 거치고 있죠. 근데 조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수급 왔다 갔다 하겠죠. 수급도. 오늘 수급이 어땠나요?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을 팔았죠. 어제는 쌍끌을 샀고. 그러니까 너무 의미 둘 필요 없어요. 하루 이틀에 뭐 상관에 수급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 둘 필요 없고. 요거 한 달 조정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짧으면 보름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번 달 말에 이제 원숭이 그 임상 실험 결과 나올 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예, 그건 이제 백신 기능까지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논문도 아마 해외 발표가 될 거고. 그게 6월 말에 될지 아니면 7월 초쯤 넘어갈지는 뭐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강력한 어떤 재료가 나올 때까지는 뭐 이렇게 옆으로 쉴 수도 있어요. 또 진단키트 관련해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저게 이제 승인 받았다. 이제 뭐 수출한다. 그런 기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나와버렸기 때문에 임팩트가 크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여기서 뭐 한 뭐 열흘 20일 뭐 이렇게 조정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이 종목을 바라보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겠죠. 네이버 보세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비유해 드리는 거예요. 네이버 보면서 이건 절대 팔 이유도 없는 거다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이제 조정받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주도주가 이런 구간을 만들면서 한 달을 조정받고 신고가 딱 만들어 버리잖아요.
예, 셀트리온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밑에 갭 상승해서 이제 딱 이제 추세 복귀해가지고 여기 갭 메꾸고 다시 올렸잖아요. 오늘 밑골이 크죠. 쫙 올렸죠. 예. 아주 깔끔한 형태의 조정을 거치고 있고, 뭐 기간은 어느 정도 될지, 가격을 또 어디까지 조정 만들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결과는 딱 제가 볼 때는 네이버랑 비슷한 궤적으로, 예, 흐름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크게 뭐, 예, 뭐 편안하게 바라보고 계시라고 이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여기서 너무 단기적으로 위로 올려쳤잖아요. 그렇죠? 이격이 너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막 20만 원 넘어가니까 막 계속 매도하는 거야.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소화하고, 예,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이것도 며칠 내로 또 네이버처럼 툭 하는 게 있겠죠? 예. 카카오 보유하신 분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군의 붕괴 천장 신호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세장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만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 약간의 어떤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강세장이라는 게. 예. 역시나 이제 미국 시장. 미국 시장의 주도주가 뭡니까? 일단 테슬라,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 뭐 쇼피파 이런 것들, 이제 쇼핑몰 플랫폼 기업들, 그러니까 완전히 언택이죠. 네. 그리고 이제 진짜 또 대장주가 뭡니까? 잠시만요. 애플, 애플 보십시오. 예. 이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예, 아주 견주한 최근의 조정을 거치고, 예, 다시 금방 이제 추세 복귀하잖아요. 시중에 돈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자산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주식이 가장 매력적인 자산으로서 올해 지금 등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고 뭐 이런 게 지금은 이 증시의 중요 포인트가 아니에요. 경제랑 경제 상황하고 증시가 비례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시차가 6개월이다 뭐 1년이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어찌됐든 지금은 시장에, 예,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자산을 밀어붙이고 있고, 또 되는 종목들만, 업종들만 보내고 있어요. 예, 고성장주죠. 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언택 위시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NC소프트 마찬가지예요. 예, NC소프트도, 예, 그것도 참 과거에 좀 오래 보유했다가, 예, 또 좋은 어떤 성과를 내기 때문에 아주 해피한, 바라볼 때마다 해피한 그런 기업이죠. 리니지도 이제 이것 때문에 한번 접해보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네이버랑 카카오가 툭 치면서 조정받을 때 옆으로 기었어요. 예, 그러다가 더 세게 치죠. 아마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예, 압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대비 더 강하고 다른 언택 대장주 대비해서 더 강한 흐름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십시오. 이게 뭐 무너지는 차트도 아닌데 이게 주도주인데 대장주인데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천정 패턴이 없어요. 그러면 시장 전체도 최근에 엊그제, 예, 엊그제 코스피 차트입니다. 엊그제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내려 꽂았을 때 주도주가 무너지지 않는데 트릭이죠. 예, 트릭이라 해야 될까? 일시적인 발작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발작이니까 바로 위로 쳐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좀 도지 형태로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줄이면서 물량을 좀 소화하는 그런 어떤 패턴을 보였고요. 하여튼 아주 깔끔한 조정, 건전한 조정을 보인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좀 지루하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으로 오늘 장에 대해서는 좀 결론 내리고요. 예, 뭐 아까 이제 셀트론하고 그룹주 얘기 간단히 좀 드리다 말았는데, 예, 셀트론도 뭐 아주 깔끔하게 좋은 어떤 형태가 되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 줄였고, 또 헬스케어도 거래량 줄이면서 뭐 밑꼬리 그리고 음봉 형태, 그리고 셀트론 제약도 마찬가지로 5일선 지지받으면서 다시 또 올려치는 형태, 거래 줄이면서 물량 소화 정도 되는 흐름, 아주 깔끔했던 것 같아요. 예.
요 정도 이제 되고요. 제넥신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넥신 최근에 시세가 좀 안 좋죠. 근데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한 상태에서 그냥 시세 변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시세 변동 흐름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분명 주포는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댈 수 있다는 거는 상당한 물량 매집이 됐다는 시그널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혀 뭐 문제 없이 잘 보유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만큼 뭐 치료제 백신 쪽 이렇게 임상을 지나가면서 임팩트 있는 기업이 셀트리온 제외하고는 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 흔들림 없이 보유해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 뭐 그거 계속 말씀드리고요. 오늘 SCM 생명과학 그 회사가 이제 상장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모가 대비 굉장히 급등해가지고 마감했는데 그 회사랑 이제 또 관계 있는 회사거든요. 제넥신이 뭐냐면 말로 이제 뭐 드리는 것보다 이제 뉴스 보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제넥신하고 이제 이 SCM 생명과학이 미군의 합작사를 만들었어요. 면역 항암제 이제 개발하는 코이미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신장암 쪽으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는 네오이뮨테크라는 기업 관계사 가지면서 미국에서 이제 하이루킨 항암제를 그 임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기업도 나중에는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시장에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제넥신이 투자를 이렇게 잘합니다. 예, 그래서 기본 본업 자체가 아주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장기 투자도 예, 이제 장기 투자를 해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SK증권에서 나온 이달미 연구원님께서 쓰신 셀트리온 이제 보고서 간략하게 체크할게요. 뭐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없는 건 아니라 가지고 TP 타켓 프라이스 목표 주가를 37만 원으로 이제 상향을 했어요. 제목이 이제 좀 자극적이면서 예, 참 기분 좋게 하죠 주주들에게. 2020년 하반기에도 주도주로 등극할 전망이다. 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그 주도주. 예, 이미 주도주이기도 하고, 예, 그 주도주 오브 주도주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코로나 치료제가 있으니까요. 예, 결국은 임상 3상으로 넘어갈 때 그 기대감은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텐백을 이루는 주가 퍼포먼스를 내는 그 모멘텀이거든요. 그거를 단 6개월 만에 8개월 만에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운을 잡은 거죠. 신약 개발의 그 프로세스를 모두 다 경험하고 그 나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무형 자산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퍼로 따지고 퍼로 매겨가지고 고평가 저평가 한다는 거는 굉장히 협소한 어떤 판단이에요. 예,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독감 치료제를 이제 개발해온 그 10년, 그리고 메르스 치료제를 개발했던 그 플랫폼 보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숫자로 찍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BR, PER, 뭐, 에비타 이런 걸로 나타나는 어떤 우리 재무적인 이 수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정말 무형의 큰 자산인 거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셀트리온이 이번에 코로나 딱 창궐했을 때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빠르고 높은 기술력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 본다면 이 무형에 대한 자산을 우리가 잘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기업을 우리가 분석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퍼로만 따지면 카카오의 지금 시가총액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분석하는 어떤 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변화의 흐름에 빨리 바꿔서 지금의 어떤 트렌드한 주식을 분석하는 방식, 흘러가는 방식을 연구하고 그걸 자기 걸로 소화를 해야지만 되는, 항상 연구하고 항상 주식을 공부하고 그리고 항상 고집을 피우지 않고 순응하고 예, 겸손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는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돼요. 과거에 막 가치 투자로 막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이 돈을 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하거든요. 과거에 숫자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지금도 숫자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저기 막 PER 막 3, 4 되는 막 건설주 막 어떤 뭐 가치주 뭐 예? 이런 거 이제 바라보고 있겠죠. 아셨죠? 그러니까 트렌드에
편승해야 된다, 순응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달미 연구원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게 뭐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없어. 다 분석했던 거예요. 여기서 왜 목표 주가를 올렸냐면 다케다의 프라이머리 케어 이제 아태 부분을 인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주가에 목표 주가에 반영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기존의 실적 전망치를 크게 높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연간 1,600억, 영업이익 320억 정도를 하니까 실적에 이제 셀트론의 실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멀티플을 올려준다는 거죠. 예, 멀티플 배수. 예, 펄하고 불리는 거를 기존에는 뭐 50배를 이제 매겨서 목표 주가를 냈다면 지금은 뭐 70배, 80배를 매겨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종합 제약사로 나가는 이 어떤 큰 그림이 이 애널리스트 분들에게도 굉장히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를 레벨업 할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시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앉은 자리에서 박수를 쳤다니까요. 아, 내가 선택한 기업이, 야, 이런 기업이구나. 음, 전혀 흔들리지 않겠다. 어떤 파고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겠다. 예, 더욱 다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애널리스트 분들도 요걸 반영하면서 목표 주가를 전부 다 35만원, 37만원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멀티플을 75배로 상향. 예, 그렇죠?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양호한 실적 성장세, 공매도 금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등은 하반기 주가 상승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돼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예. 그래서 올해 이제 매출액은 한 1조 5천억 잡고 계시고요. 내년도에는 2조 넘는 수준, 2조 1천억 원을 매출액 목표로 잡고 계시네요. 영업이익으로 그렇게 따지면 거의 1조 가까이 되네요. 와, 영업이익 1조 클럽. 제약바이오 기업이 영업이익 1조 클럽이라. 참 하여튼 요즘 보면 이제 리포트에서 대부분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1조 내로 잡고 있거든요. 컨센서스이 그 정도로 좀 맞춰지는 것 같고요. 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 요 정도로 리포트 분석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덱사메타손이라는 이제 이 스테로이드 제제, 제네릭 스테로이드 제제인데요. 요게 이제 영국에서 연구 결과 획기적인 치료 효과를 냈다. 이거를 이제 썼으면 사망자를 5,000명을 줄였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오늘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영국에서 이제 램시마가 이 코로나19 치료제 쪽으로 이제 임상에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좋을 거라는 거를 암시해주는 그런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전문적인, 예, 이 의사분의 유튜브, 예, 거기서 좀 참조를 했고요. 여기 닥터 가물치라는 분의 유튜브인데요. 여기 저는 이제 자주 갑니다. 굉장히 의학 정보라든지 이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셔가지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분들도 여기 이제 구독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허락받고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허락받고 오늘 영상 제작에도 약간 좀 인용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 한번 좀 볼게요. 그러니까 램시마 임상의 이제 호재다. 이 내용이 이제 이제 닥터 가물치님께서 이제 주장하신 건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간략하게 이 덱사메타손이라는 이제 제네릭 스테로이드 제제가 뭐 기존에 이제 의료계에서도 쓰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3월부터 2,100명 대상으로 이제 투여를 이제 했고요. 투여를 했고 한 번씩 이제 10일간 하루에 한 번씩 10일간 그리고 이제 대조군이 있어요. 4,300명. 요건 이제 그냥 대증적인 치료를 했고요. 이렇게 했더니 인공호흡기 단 사람 그리고 산소 치료 중인 사람의 사망 위협을 한 20%를 낮춘 거예요.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죠. 근데 이제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약간 중증, 예, 중증에 이제 효과가 있는 걸로 좀 밝혀진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오늘 뉴스 기사에도 이제 굉장히 강하게 보도됐는데 굉장히 싸더라고요. 뭐 이거 알약 같은 경우는 33원, 예. 그리고 이제 주사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한 번에 222원, 뭐 10번 맞아도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마 중증 환자 대상으로 1차 치료에 쓰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문적으로 좀 예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의의를 보면 이제 향후 중환자실에서 뭐 산소 호흡기 이런 호흡기 치료하는 중증 환자, 중환자 대상으로 이제 1차적인 항염제 선택이 될 걸로 이제 예상되고요. 이게 염증에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면역 조절제, 뭐 인터루킨 6 억제제라든지 TNF 알파 억제제, 요거 이제 성공 가능성을 좀 미리 암시해주고 이 연구가 활발해질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네릭이잖아요, 저게. 합성염 제네릭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스테로이드 제제 자체가 그 면역 기능을 좀 전반적으로 약화시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TNF 알파 억제제 이제 대표적인 램시마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부작용이 거의 없는, 효과는 더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램시마의 어떤 임상이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효능이 뭐 아마 좋을 거라는 걸 미리 좀 암시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난번 이제 기사에 나온 게 이제 그 램시마 영국에서 이제 임상 시작한다는 기사에서 보시면 TNF 알파 억제제가 코로나19 환자의 폐에 발생한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환자의 혈액과 조직에 존재하는 TNF 알파가 염증을 유발 증폭하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서 재밌는 게 저것도 이제 옥스퍼드에서 연구했는데 이것도 이제 옥스퍼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은 이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염증을 이제 억제해가지고 환자를 좀 치료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지금 굉장히 가속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것보다 이게 더 좋은 거니까, 비싸긴 하지만 더 이제 부작용도 없고 효능도 좋은 거기 때문에 램시마가 향후에 좋은 어떤 결과나 그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저 이제 제네릭, 저 스테로이드 제제의 효능이 오늘 이제 기사화돼서 발표돼가지고 영국 총리가 이제 축하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램시마 좋은 결과 나오면 어떤 또 반응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제 의사분의 유튜브 보면서 램시마가 있구나. 우리에겐 램시마가 있구나. 저런 게 있으니까 다른 치료제 기업들의 주가가 빠지거나 악재가 아니라 이거 셀트리온에는 더 호전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 좋게 한번 인용하겠다 여쭤본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뭐 짚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어제 넘어갔던 것 같은데, 김강림 차관이 이제 셀트리온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치료제 개발을 전폭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 이제 보건복지부 차관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 요 분이거든요. 요 분이 이제 직접 와가지고 전력적으로 이제 도와주겠다. 이분의 위치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한국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굉장히 잘 방역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WHO 이제 신입 이사국으로 이제 선출이 됐어요. 굉장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김강릭 보건복지부 차관이 집행이사로 지명이 됐어요. 집행이사국은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의 예산과 결산, 돈이죠. 그리고 주요 사업 전략과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검토한다. 여기에 지금
집행이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분의 어떤 행보 자체가 그냥 무시할 정도가 아니란 거죠. 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와서 전폭적으로 꽤 좋은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기사지만 제가 좀 짚어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댓글에서도 많이 질문 주신 내용인데 양도세 부분은 사실 제가 뭐 분석을 하고 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부에서 결정하는 문제고 그거를 뭐 분석한다고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뭐 이제 대주주 요건 여부 그 부분은 이제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게 뭐 크게 저는 뭐 문제될 거라 보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이 주식 양도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좀 사실 관심은 있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이익 나면 무조건 이제 양도세를 내는 부분이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주식 양도세는 이익이 나야지만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예, 양도세를 부과하면 이제 증권 거래세는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시장이 나쁘면 양도세가 많이 거치겠어요? 주시장이 안 좋으면 주시장이 막 빠지고 하면 지지부진하거나 빠지거나 하면 전체적으로 그럼 전체적인 양도세 세수 자체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보고 과거 이제 백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뭐 증권사에 이제 고객들의 약간 그거는 이제 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뭐가 유리한지 뭐 세수 측면에서 따져봐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이게 세수가 많이 거칠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히려 이제 거래 빈도가 좀 높은 어떤 이제 속하는 그런 어떤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사실 뭐 양도세보다는 증권거래세를 그냥 매기는 거를 원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기사가 이제 모든 투자자 양도세 부과 시 최대 세수 6에서 7조다. 기획재정부가 이제 내부 검토안이다. 그러니까 세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 이거예요. 보시면 기획재정부가 내부적으로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할 시 증가할 예상 세수 규모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예상 최대 세수는 6에서 7조 원 사이로 기존 증권거래세 세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거래세 인하 및 폐지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제 연간 증권 거래세 세수는 6에서 8조 원 규모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이제 거래가 이제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래세가 좀 인하됐기 때문에 이제 증권 거래세가 4조 4천억 정도 지난해 이제 걷어들였는데 올해는 이제 좀 많아지겠죠? 예, 거래가 좀 굉장히 거래 대금이 지금 폭발하고 있으니까 예, 아마 이제 많을 건데 이거를 포기하고 양도세로 간다. 참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지금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결정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양도세 부과 관련된 금융세제 개편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지금 대주주 관련된 그 기준, 그 자체가 조금 변경되는 완화되는 수준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요? 예,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되고요. 기재부는 현재 금융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 예.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이 양도세 부과의 무게가 실리자 세제 개편 기조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에서는 이미 양도세 부과를 위한 시스템 개편 검토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주식 거래세의 경우 예탁결제원이 수납 업무를 맡아왔다. 예. 일단 뭐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결정된 건 없겠지만 어쨌든 조만간 아마 이제 뭐 개편된 안들이 좀 나올 텐데 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크게 뭐 투자하는데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판단 기준을 내리는데 뭐랄까요, 좀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어떤 부분이나 이벤트 이런 거는 그냥 제외시켜요. 예, 판단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양도세 관련해서도 크게 저는 투자 전략에 고려치는 않고 있고요. 하여튼 오늘 시장은 좀 잔잔한 그런 시장이었고요. 뭐 일부 이제 제로 이제 내용들 좀 짚어드렸는데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건전한 조정을 거친 하루였습니다. 예, 뭐 주시장이 직선으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예,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아주 건전하고 편안하게 바라보시고요.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신박사는 내일 또 좋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십시오.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